중심으로 한 큰 그림을 보여주셔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 대학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대학 수업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실제로 접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해 주실 박준영 교수님 그리고 유수영 교수님께서 저희 신임교원 교육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개발한 그 수업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에 앞서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신임교원 교육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네, 저희 이 성균관대학교의 신임교원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신임교원으로 저희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시면 첫 학기에 이 새로운 AI 접목 교과목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시면 3학점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냥 한 학기 동안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목을 신규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수학습혁신센터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부터 시연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개설하는 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제공해 주고 있는 저희 센터의 이상은 부센터장님이시자 교육학 박사이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새로운 수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학생 참여를 높이고 스튜던트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또 평가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교수님, 동료들 그리고 리더십과 함께 탐색하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교수학습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Plan, Do, Act, Check라는 이러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lan, Do, Check and Act. 그래서 PDCA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신임 교원들의 신규 교과목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을 설계할 때 교육학적으로 그런 지식을 제공하고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설계한 것을 구현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동료 교수와 그리고 학과장, 리더십에게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실제로 다음 학기에 그 교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혼자 개발하고 그것을 그냥 자기 학과의 동료 교수님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학교 내에서 다른 교수님, 그러니까 물리학과의 교수님이 신규 교과목을 개발한 과정을 공유할 때 저희 경영학과 교수님, 또 사회학과 교수님, 인문대 교수님들도 같이 모여서 그 과정을 참관하고 또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신임교원 신규 교과목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두 분의 교수님이 앞으로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물리학과의 박준영 교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준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한 게 마지막이 결혼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서울대 결혼식장이었거든요. 여기는 성대 결혼식장인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저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물리의 교수학습 경험을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물리학 강의실 하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열심히 판서를 하시고 열심히 칠판이랑 인터랙션을 하시죠.
그러면은 학생들은 저렇게 노트 테이킹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저렇게 풀고 그래프도 저렇게 손으로 그려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I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됐으니까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어찌 보면 그런 강의실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설계한 과목은 AI로 배우는 양자전자물리라는 과목인데, 가운데 괄호로 빈 곳에 그 어떻게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발표드릴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강의 장면이나 노트는 사실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의 슈비르 샥스테브 교수님이랑 김필립 교수님, 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그 세계를 정말 선도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시고, 이분께서는 특히 자기 이름을 딴 물리 모델도 남기신 정말 그런 분들이신데, 제가 감히 그런 분들의 강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균관대가 추구하는 곳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갖고 왔습니다. 네, 물리학 하면은 굉장히 오래되고 정통적인 학문이고, 그리고 과목 간 위계가 굉장히 강한, 밑에 게 없으면 위에를 쌓아 올릴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입시할 때 배우는 수학 같은 그런 과목이랑 비슷합니다. 특히 학부 물리학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교육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MIT OCW도 있고, 또 물리학계에는 정말 그 물리학을, 제가 학부 물리학을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시 준비할 때 고등학교 수업에서 많은 걸 배워가나요? 학생들 못 듣나요? 1타 강사 강의 찾아 듣죠.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월터 루인 교수님이라는 정말 온몸으로 이 판서 강의, 이런 전통적인 강의를 정말 열성을 다해서 잘 가르치시는 분의 강의가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 개발을 정말 교수자로서의 실존적인 위기의식에서 살아남고자 개발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물리학과 교과서 저자 직강도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 직강에 대해서 유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든 공유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나아가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만 찾아봐도 웬만한 교과서 해설서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AI가 다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AI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대부분의 강의는 세기의 명강의가 아니고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크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 개설하고 수강생이 10명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강의가 지금까지 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MIT의 무크를 통해서 배운 리니어 알지브라가 제일 내 인생에서 좋은 강의였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월터 루인 교수님 얘기를 안 했는데, 월터 루인 교수님보다 양자역학을 매력적으로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너는 대체될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해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AI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하고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르치고 학생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촉진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학생들 왜 이 과목을 수강했어요? AI 시대에 대학 교육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첫 시간에 토론을 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물리학과 학생들이라면은 저는 우주의 진리를 찾아서 대학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놀랍게도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4년을 투자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네들이 너네 입으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조별과제 많이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 경험을, 특히 물리 학습 경험을 바꿀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한테 해줘, 풀어줘, 그려줘 하는 겁니다. AI 미분적분 너무 잘하죠. 거의 AI의 전공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 강의가 기존에는 문제풀이 형식으로 숙제가 나갔는데 그거는 그냥 AI한테 통째로 집어넣으면 다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I를 학생만 사용하나요? 교수들도 사용합니다. 강의 준비할 때 나 어떤 교과목에 몇 주차 몇 차씩 과목 강의해야 돼. 강의 노트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PDF 폼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시키면은 스크립트도 써주고 그 스크립트를 제 강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AI가 강의하고 AI로 학생들이 숙제를 풀면은 대학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런 표준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AI에게 학생들이 플립러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제 과목에 지금 학부생이 절반, 대학원 전연차가 절반인데 각자 듣고 온 물리학의 수준 차이가 극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AI에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자기의 단계에 맞춰서 그 기초 지식을 학습하게 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한테 코딩을 시키면은 물리 공식을 그냥 수식어로만 보던 것을 이렇게 시각화할 수도 있고 3차원 그래프도 그려볼 수도 있고 돌려볼 수도 있고 똑같은 물리 현상에 대해서 다른 관측값은 어떻게 되는지 다각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물리학에서 결국 가르치려는 것은 미분 방정식을 잘 푸는 스킬이 아니라 접근 스킬이 아니라 그 직관, 그렇게 해서 유도되는 그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어떤 물리적 직관을 끌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각화와 인터랙티브한 조건을 바꿔가면서 플랫을 바꿔보고 이러한 경험이 물리학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이러한 시각화에서 나아가서 문제를 바꿔보고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AI한테 코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현실적인 문제 예컨대 위에는 동그랬다가 여기에다가 모양의 결함을 넣어봐라 이렇게 열린 문제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 어떠한 결함이 어떤 강도가 어떤 모양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물리 공식이 실제 연구에서 산업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AI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제가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So what? 제가 학부 전공 필수 과목을 듣는데 종강날 한 교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물리학과는 4년 나와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세기 초 물리까지만 배우고 졸업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실제 21세기 프론티어의 물리 문제를 접했을 때 그 갭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학부 4학년 동안 뭘 배운 건가 하는 그런 충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 최신 연구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래서 이런 양자 효과가 어떻게 쓰여 하면은 실제 물질에 적용을 했을 때 각각 물질에서 어떤 디테일이 달라지는지 예쁘게 표로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제안도 꼭 해줍니다. 시뮬레이션 해줄까? 시각화 해줄까? 시각화를 해주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코딩 기반의 그냥 수치 시뮬레이션 없이 시각적으로 설명해줘 하면은 얼토당토하는 걸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학생이 딱 한 발짝만 더 들어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잘 보면은 파라미터 하나, X축 하나만 바꿨는데 보면은 Y축의 발광 파장이 모든 가시광 빨간색부터 파란색을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는
파라미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매직 툴 같은 게 있어? 실제 현실에서의 한계는 뭐야? 그 왜 한계에 부딪혀 있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AI가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한계가 있고 어떤 기술이 지금 연구 중이고 논문까지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층위의 어떤 교육학적 태스크를 트랜스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제출을 받으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얼만큼 인터랙티브하게 써봤는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공유회를 통해서 AI를 탐구하는 거는 과제로 하고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떤 탐구를 왜 그거를 골라서 얼만큼 깊게 들어갔는지 공유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한 발짝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AI 사용을 창의적으로 한 것에 아주 큰 평가에 가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좋은 질문을 인커리지하는 방식으로 수업 평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대부분 AI를 활용한 다이버전트한 어떤 활용 과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참여형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제 역할은 이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멘토 평가자, 촉진자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 운영을 제가 한 2주 해봤는데요, 좀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층이 들어가면서 생각을 열 수 있을까, 그 프로블럼 셋을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내줬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숙제 나왔는데 해줘. 이렇게 해서 과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요 앞에 하나가 더 필요하구나. 인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가이던스를 주고 AI에게 의존하기 전에 휴먼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또 추론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러한 사이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수가 일방적으로 떠먹여주는 이런 강의를 했는데, 이제 요거는 AI한테 플립 러닝을 하고 휴먼 인게이지먼트를 수업 시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플립 러닝은 그냥 교수가 하는 판서 강의 같은 거를 절반 정도 온라인으로 듣고 나머지는 휴먼 인터랙션을 클래스룸에서 했다면은 이제 거의 100% 그 2배에 해당하는 인터랙션을 수업 시간에 가져가고 AI한테 단계적인 맞춤형 플립 러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했던 강의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파이썬을 거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이썬 코딩하는 거를 몰라도 AI한테 물어보면은 코딩을 너무 잘해주고요. 그리고 구글 콜랩이라는 데서는 파이썬을 설치할 줄 몰라도 그냥 파이썬을 가상 웹 브라우저에 코드를 넣으면은 실행도 해주고 구글의 GPU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 단계로 가면은 그냥 원자들이 하나로 늘어섰을 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하면은 기본 개념 그냥 너무 트리비얼한 게 나오는데, 요 사이클을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파라미터가 하나 바뀌었을 때 왜 이게 반도체고 왜 이게 도체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는 기존 강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컨대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 첫 번째 기본 개념을 풀어주고 두 번째는 보통 숙제로 내주거나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한 발 더 돌리면은 이제 기존에는 손으로 풀 수 없었던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 사이클을 더 돌리면은 갑자기 논문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양자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조금만 파라미터를 바꿨는데 기존에는 하기 힘들었던 태스크를 쉽게 수업 시간에 라이브로 시연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어떤 양자 전자 효과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지 한 사이클을 더 돌리고 나면은 현대 물리학의 정수인 위상 효과가 어떻게 또 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논문과 테크닉이 뭔지까지 AI를 통해서 하루 수업 시간 안에 다 사이클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일당백 수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이런 정도로 하려면은 한 학기를 통으로 투자하는 학기 프로젝트로 해도 될까 말까 한 리소스였습니다. 그런데 AI를 잘만 쥐어짜면은 이게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AI를 쥐어짜는 게 대학원생한테 시키는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르고 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리학자니까 좀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한 학기 프로젝트로 될까 말까 했던 거를 이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매주 과제로 내줄 수가 있고, 기존에 매주 과제로 내줬던 거는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가벼운 퀴즈를 내거나 아니면 라이브 시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당백 수업이 될 수 있는 거죠. 100배 빨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재민이가 실제 연구 논문에서 쓰이는 실제 양자 소자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코딩도 할 줄 알더라고요. 잘만 쥐어짜고 아는 사람이 조금 괴롭히면은. 근데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텀 프로젝트로 기존에 하던 게 다 짧아졌으니까 이제 학기 프로젝트는 저런 식으로 실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수업 현장이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굉장히 저는 지금 행복하고요. 사실 이 교환은 AI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만 잘 알고 AI한테 열심히 인풋을 넣기만 하면은 교수님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을 만드는 좋은 어프로치입니다 하면서 수업 교환 짜주고 이런 질문을 하시고 시간 투자는 이렇게 하시고 강의하시고 인간의 시간을 갖고 AI와 협업한 다음에 다시 인간의 시간을 갖는 사이클, 그 다음에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수업 시간은 50분 걸립니다. 이렇게 딱 질문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올해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입니다. 100년 전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양자 이론을 처음 발표를 한 거를 기념을 하는 건데요. 그때가 퀀텀 레볼루션 1.0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론의 정립. 근데 그 100년 사이에 이제 인간이 드디어 그것들을 양자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퀀텀 레볼루션 2.0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이렇게 AI의 레볼루션도 있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물리학 강의는 100년 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교수법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의 양자 전자 물리 문제를 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AI를 이용해서 쉽고 깊고 즐겁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과목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